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역 콘텐츠 발전소의 정명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보령 마을기자단 2기의 온라인 강의로는 마지막이죠. 저희가 온라인 하기 전에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 두 번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네,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1강 스트레이트 기사와 스케치 기사를 했고, 그리고 인터뷰 글쓰기,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기획 탐방 기사인데, 기획 기사는 그렇게 설명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 기사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기사 쓰기를 배우고 취재를 배우신 분들이 기획 기사부터 또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탐방 기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기획 기사를 간단하게 언급할 텐데, 탐방 기사는 여러분들이 이번 그 마을기자단 2기 양성과정을 수료하시면 저희 이제 12물이라는 보령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하실 텐데, 탐방 기사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건 글쓰기 강의가 마지막이고, 네. 그리고 제 강의가 끝나면 또 사진 특강이 있으니까 사진 특강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 같나요? 네. 두 명의 여성인지 한 명은 남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두 명이 어떤 좀 바닷가에 특이한 지형을 걷고 있죠. 네. 탐방이라는 뜻을 아시죠? 탐방 많이 들어보셨죠? 탐방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네, 취재하고 어떤 정보들을 얻는 게 탐방 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한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명승지나 유적지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감. 보통 이렇게 탐방 많이 하죠. 인터넷에 보면 여행 프로그램 중에 탐방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탐방 기사라고 할 때 탐방은 두 번째 뜻이죠.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인물이나 장소를 찾아감. 네. 이렇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그 단체나 마을의 소식들을 취재하고 하는 게 탐방이죠. 직접 찾아가서 알아낸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취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동안 저희가 스트레이트 기사 그리고 인터뷰 기사는 글쓰기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기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기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글보다는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기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취재를 잘하는 유형의 기자도 있고 글쓰기를 잘하는 또 기자의 유형도 있지만, 두 개가 다 혼합돼야 되겠지만, 기자는 글쓰기보다는 저는 취재 같아요. 취재라는 건 이제 그동안 뉴스라는 게 새 소식이잖아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발굴해서 취재하는 행위. 네, 그래서 특종 같은 것. 글 잘 쓰는 기자는 상을 주진 않죠. 그렇죠? 기자는 새로운 소식들을 잘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가 더 기자다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취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재의 기본은 인터뷰예요. 인터뷰라는 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대부분 뭐 자료라는 건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만,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취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취재의 구활은 인터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의 인터뷰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인터뷰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취재에 대한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자들만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이 문학 작품이나 기사 따위를 쓰는데 필요한 자료나 재료를 찾아내서 수집하거나 조사하여 얻음을 취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설가들도 소설을 쓸 때 모든 걸 상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를 취재를 한다고 합니다. 취재를 한다고 하고, 특히 소설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막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이제 기사 작성을 위해 찾아내서 수집한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기자단 활동 외에도 혹시 이제 글을 또 쓰실 수 있잖아요. 글쓰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였으니까 글 쓸 때는 꼭 취재를 하세요. 심지어 자기 에세이 쓸 때도 취재를 하는 게 좋아요. 자기 기억에 있는 거 가지고 끄집어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어릴 적 시절을 취재한다,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자기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부모님 또는 친구,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을지를 취재를 하면 조금 더 글감이 더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재는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예, 취재를 하시면 글감이 풍부해집니다. 취재를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할지의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취재는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나는 것만 취재가 아니에요. 모든 글 쓰기 전에 준비하거나 뭐 조사하는 과정들이 다 취재인데, 철저한 사전조사라고 했어요. 예. 적어도 자기가 현장에 갔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간다라는 게 철저한 사전조사라는 거고, 기자들도 이 사전조사 없이 온 기자들은 표가 나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 관계도 잘 모르고, 좀 충분히 준비한 만큼 취재 현장에서 더 잘 취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취재원을 대하는 유연성인데, 이게 지난번 인터뷰 기사 쓰기, 글쓰기 할 때 제가 질문지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사전 조사나 사전 준비 단계인데, 질문지 조사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게 질문지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질문지에 갇히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나서 나름의 그 취재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요. 예. 만나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은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같다, 또 이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준비해가는 건 좋지만, 현장에 가서 만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지난번 강의 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한 내용을 취재 과정에서 180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새로운 걸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취재를 하고 나서 구성을 짜다가 구성에 맞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면 다시 만나든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서 합니다. 아무튼 취재를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기자가 좋은 기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탐방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취재를 좀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모든 취재는 틀은 비슷해요. 지난번 인터뷰 기사 글쓰기에도 인터뷰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인터뷰어 섭외, 그리고 사전조사, 그리고 질문지 작성,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였잖아요.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취재는. 탐방 취재 역시 여러분들이 가게 될 탐방할 단체 또는 이제 마을을 선정하고 이제 취재를 가도 되는지, 그리고 취재 응해 주실지 섭외를 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솔직히 쉬운 과정은 좀 아니에요. 근데 보령 마을 기자단 여러분들은 이제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센터에서 이미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마을들 다 알고 있거든요. 마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 사업이거나 뭐 역량 강화 사업이라거나 시군창의 사업이라거나 그런 단체들 소개해 줄 거기 때문에 일단 기자단 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취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취재해야 될 단체나 마을이 정해졌으면 두 번째는 말했듯이 사전 정보를 조사하는 겁니다. 사전 정보 역시 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현장 취재를 해서 기사에 싣는 이유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를 조사한 다음에 조사하면서 이제 나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취재 계획을 미리 짜는 거죠. 사전 취재했던 걸 정리하고 거기에서 비어 있는 것들이 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될 게 뭔지 목록을 좀 작성해 보는 게 처음 취재 가실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취재를 다녀오겠죠. 현장 취재를 다녀오면 다녀온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한번 작성해보고, 아, 이 부분이 취재가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보완 취재, 전화를 한다든지 다시 찾아가 보든지 해서 보완 취재하고, 다시 재고라는 건 초고는 처음 쓴 글이 초고인 거고, 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서 글을 다듬고 재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네, 하나의 탐방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말이 쉽습니다. 직접 해봐야 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실전에서 하시면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계속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죠. 예, 1강, 2강, 3강 계속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5단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5단계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없는데, 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거고, 여기서 이번 탐방기사 설명하는 데는 글감 찾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탐방기사에서는 정말로 글쓰기보다 취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취재해 왔는지. 그 취재라는 게 글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취재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찾고 그거에 관련된 글감들을 추려내겠죠. 탐방기사에 쓸만한 글감들을 추려내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성을 짜겠죠. 그 글감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네. 그리고 배열하고 그 배열할 때 좀 흐름이 논리적으로 좀 이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각 글감마다 설명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배웠던 스케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는 뭐 대화를 인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글을 쓰고 다듬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래도 1강, 2강을 스케치 기사도 배우고 인터뷰 기사를 배웠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되게 쉽네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탐방 기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봐 제가 오늘 강의 좀 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방 기사의 글감들을 좀 추려봤어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글감들은 취재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트에 필기해 두세요. 항상 이 목록은 적어 놓고 취재할 마을이나 단체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탐방 기사의 목적은 그 단체나 그 취재 대상, 단체나 마을일 수도 있는데 취재 대상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단체가 언제 설립됐는지, 설립 계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왜거든요. 그걸 왜 설립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 단체를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설립 계기는 중요하고, 이때는 기사의 기본 원칙, 6화 원칙, 누가 설립했는지, 언제 설립했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네, 6화 원칙에 따라서 설립 계기를 꼭 취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설립된 연도가 언제죠? 이렇게 전화 취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고, 사전 취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글감은 약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스케치라는 표현 방식이 글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조금 맛깔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장 취재가 한 이유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일 좀 안 좋은 사례가 이런 거죠. 현장 취재를 갔다 왔는데 다 그 사람 말밖에 없어. 그러면 전화 취재한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현장 취재를 갔다는 건 직접 자기가 본 것들을 스케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접 찾아갔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동아리라면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가면 안 되겠죠. 특히 동아리 탐방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리가 활동하는 날 그 시간에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 시간에 찾아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스케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글감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마을 기자들 일기분들이 썼던 기사를 가지고 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인터뷰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별로 의미 없는 인물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는 이제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단체의 핵심 메시지가 대표자 인터뷰 외에 더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표해서 이 단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꼭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야겠죠. 대부분 기사들 중에서 대표자 인터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참가자 주민 인터뷰는 뭐냐면, 그 기사에서 너무 대표자 말만 나오면 뭐랄까요, 좀 깊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글이든 신문이든 입체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독자가 보기에 대표니까 저런 말 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소감인지, 네, 그래서 참가자 인터뷰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활동의 의미 등 탐방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거고,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읽는 건데, 어찌 보면 저희가 1강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의 메시지는 리드문, 그리고 인터뷰 글 쓰기의 메시지는 인터뷰의 매력이라고 했죠. 탐방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그 탐방하는 대상의 활동의 의미 등 특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나열식으로 이렇게 뭐 설립됐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건 스트레이트 기사인 거고, 탐방 기사는 그 특징에 맞게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서 탐방할 단체의 대상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탐방 기사는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단체 활동이나 마을에서 좀 재밌는 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근데 단순한 에피소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그 단체가 활동하는 특징이나 의미하고 연결된 에피소드를 찾으시는 게 좋고, 글을 읽는 사람들도 에피소드가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읽게 되겠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 나올 때는 향후 계획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7가지 정도의 글감들을 뽑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 7가지만 지지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을 하시는 건데, 이 7가지 중에서도 뭐 에피소드가 되게 특별했다거나,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좋게 글을 쓸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하려면 7가지는 꼭 지지해 오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탐방 기사를 쓰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그리고 글감들, 기본적인 글감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예시, 탐방 기사 예시를 좀 보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진인데, 요 네 곳의 동아리를 탐방했던 마을 기자들 일기분들의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심원마을 미나동아리 기사예요. 네, 제목을 창작미나의 메카를 꿈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미나로 소통하는 심원마을 미나동아리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지금 배우신 걸 잘 상기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좀 자세히 볼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차갑고 맑기로 소문이 나 있는 심원 계곡로를 따라 이어지는 물줄기, 그 끝자락에 성주일리 마을회관이 있다. 성주일리 심원마을은 전통적인 산촌마을로 현재 거주 가구는 40호다. 회관에 들어서자 주민 20여 명이 다복과 번창을 연상하는 포도를 소재로 미나를 그리고 있었다. 창작미나의 선구자 호암 김태암 화백이 수업을 진행한다. 네, 이게 첫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인터뷰 기사에서 배웠듯이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제가 그 Q&A가 있고 스토리텔링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토리텔링형 안에도 스케치로 시작하거나, 또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그 사람 했던 멘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글쓰기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이건 이제 탐방하러 갔던 마을을 스케치를 한 거죠. 스케치 또는 그 마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취재할 대상들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있구나, 그리고 산촌 마을이구나, 이런 정보를 주고, 회관에 들어서니까 미나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되게 창작 미나의 선구자인 김태암 화백이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해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딱 해주는 겁니다.
민화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생활 그림이다. 순박하고 소박하며 솔직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민화는 내용에 따라 화조도, 의해도, 호작도 등으로 나뉜다. 오늘의 주제는 소가도로, 소가도로 채소와 과일을 소재로 한다. 김태엽 화백은 전통 민화의 가치를 일찍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성화시켜왔다. 사람이 또 민화, 창작 민화가 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문단에도 민화에 대한 배경 설명했죠.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이 김석주 기자님 잘 쓰셨네요. 첫 번째는 마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민화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감들을 순서를 정한 거죠. 넓은 데서 조금 이제 좁아지듯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새내기 이주연 씨, 아까 말했던 관계자 멘트, 대표자 멘트보다 관계자 멘트가 먼저 나온 것도 되게 좋아요. 대표자 멘트가 먼저 나오면 좀 일단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탐방 기사는 좀 읽음만 나게 가벼운 게 좋은데, 대표자 멘트보다는 이렇게 일반 주민의 멘트가 먼저 들어간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화를 접한 지 2개월이 되었다는 새내기 이주연 씨는 그림이 아쉬운지 그리는 내내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민화는 삶의 활력이 됐다. 이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민화를 그리는데 민화를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무엇보다 만남이 좋다고 말했다. 현장 취재를 갔으니까 새내기 이주연 씨가 그리면서 고개를 갸웃한 것도 알겠죠. 이렇게 갸웃하는 것도 하나의 글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민화를 그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삶의 활력이 됐고, 삶의 활력이 됐다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 시의 멘트로 나와 있죠. 마을 개발위원이자 민화 동아리 김일태 대표는 민화는 보기보다는 읽는 그림이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민화예술을 통해서 주민 간의 소통과 결속력을 갖고자 문화마을 공동체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심영동 계곡을 기반으로 관광명소가 된 심원마을에 민화를 접목한다면 강력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은 김일대 대표와의 일문일답 돼 있어요. 처음 보여준 이 탐방 기사는 스토리텔링 기사하고 Q&A 문답형, 여러분들 과제로 다줬던 문답형 인터뷰 기사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문답형은 약간 박스를 쳐서 따로 이렇게 보완하듯이 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토리텔링 하는 게 힘드시면 대표하고 일문일답 한 거는 박스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대표하고 인터뷰했던 걸 따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하겠다는 건 대표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되게 좀 좋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본문화 넣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금 4개의 단락만으로도 이 동아리를 간략하게 잘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민화를 접하는 계기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민화를 접하는 계기도 물어보고 동아리 소개도 부탁하고 동아리 운영과 어려움과 즐거움이 어떤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향후 계획은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앞서 보여줬던 글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다 대부분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동아리 탐방이나 마을 탐방을 갔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지금 이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4문단 정도 소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편집도 이번에는 박스를 치지 않았네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뒷부분은 이제 질의응답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도 그래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글감이나 취재가 뭔지 좀 고민해 봤는데 지금 이제 민화를 그리는 모습의 스케치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앞에서 보셨듯이 마을에 대한 스케치를 처음에 하시고 민화를 그리는 모습은 그냥 포도를 소재로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건 스케치가 아니죠. 다만 이제 새내기 이주연 씨가 그림이 아쉬운지 고개를 갸웃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글쓰기 5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하기에서 그 표현하기는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기사의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마을이 아니라 미나잖아요. 미나 그리는 동아리. 그러니까 마을 스케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미나를 그리는 모습의 스케치가 더 핵심 메시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개만 갸웃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한 모습도 있을 테고, 뭐 그 스케치 말고도 멘트에서도 자기가 미나를 그리는 느낌,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여주는 게 핵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종이 신문에서는 분량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가려면 미나를 그리면서 마을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만드는 신문이 마을 신문이잖아요. 마을 신문은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함께 하는 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미나하고 마을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미나 그리는 건 그전 미나 그리지 않았을 때는 공동체가 어땠고, 그리고 나니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 대표 멘트에서 미나 예술을 통해서 주민 간의 소통과 결속력을 갖고자 만들었다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소통과 결속력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깊이 가려면 미나를 그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백의 멘트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화백도 창작민화의 선구자라고 하신 되게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 화백은 또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미나를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전혀 뭐 그림을 배우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미나를 가르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색다를 것 같거든요. 아니면 탐방기사는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화백의 이야기는 정말 여기에 이렇게 좀 아깝다. 그러면 그 화백분만 별도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때 배웠던 대로 인터뷰 글쓰기를 통해서 화백을 인터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화백과 마을의 인연, 이렇게 선구자분이 어떻게 이 마을에 와 있지? 여기 기촌했나? 되게 읽고 나면 독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다. 만약에 이 하나의 기사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밑에 있는 화백의 말이나 화백과 마을의 인연은 하나의 또 별도의 인터뷰 기사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기사를 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 열린 동네 골목 제빵학교. 네, 제목은 나누는 즐거움 이야기 빵 꽃피다 라고 이렇게 잡았고,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빵을 만드는 동아리인가 봐요. 이 기사도 다시 보겠습니다. 식구,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여기 이웃에게 식구가 되고자 다가가는 이들이 있다. 네, 이렇게 짧은 한 문단으로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시작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탐방이라는 건, 탐방기사, 우리가 하는 이제 마을 탐방이나 단체 탐방은 소개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어지겠지만 식구라는 단어, 뭔가를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찾았나 봐요. 그 부분에서 이 기자분이 좀 메시지를 찾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1인 가구가 절비한 세상에 비록 한 집에는 살지 않지만 그들과 정을 나누고 빵을 나누며 식구가 되어주고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 한 번 더 또 소개를 했네요.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열린 동네 골목 제빵학교가 그 주인공이다. 네. 문단은 나눠져 있지만 이 두 문단 모두 골목 제빵학교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한 소개글인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탐방기사라는 목적에, 그 단체를 소개하는 탐방기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좀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세 번째, 이들은 매주 수요일 10시에, 오전 10시에 웅천읍의 열린 교회 건물 1층에서 모인다. 열린 공동교육협동조합 주관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의 구성원 대부분은 웅천 주민들로 이루어졌고 40, 50대의 여성들과 몇 명의 남성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기본적인 글감이죠. 그 단체 또는 마을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열린 공동교육협동조합 주관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단체는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빵, 모닝빵, 단팥빵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고 자주 만드는 빵은 단팥빵이다. 밀가루에 소금,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해 발효되는 동안
빵은 발효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은 피어난다. 동글동글 팥앙금도 만들어 놓고 저울에 무게를 재서 빵을 만드는 이들의 손길은 좋은 기분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문단이 어찌 보면 핵심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자분이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 행위. 가보니까 조용히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빵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빵 하나 만드는 게 이야기꽃을 피우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찾았겠죠. 네.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빵 냄새만큼 달콤하고 미소 가득한 얼굴에는 행복함이 묻어난다. 그렇게 구워진 빵은 카트에 한가득 담겨 나온다.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빵을 다 먹고 가져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만든 빵은 인근의 작은 동네 마트로 지나는 행인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핵심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빵을 이제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로 나눈다는 걸 좀 표현했고, 그 다음 문단이 에피소드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 단체의 핵심 활동. 네, 그리고 사람들이 봤어도 그는 되게 의미 있는 단체 활동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준비해서 거리로 나가는 날도 있다. 일명 나눠주는 빵 찾아가는 카페다. 재래시장으로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찾아간다. 고소한 빵 냄새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춘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든다. 거리가 3, 3, 5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니 그 자리가 사랑방이 되고 카페가 된다. 머문 그 자리에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네. 제가 보통 제목을 기자분들한테 가제목이라고 그래요. 가제를 달아달라고 하고 제가 제목을 고민하는데 이 제목이 나누는 즐거움 이야기 빵 꽃피다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명확한 글은 제가 제목 뽑기가 쉬워요. 네. 빵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게 계속 이제 이 글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는 권형민 씨는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대표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웅천을 빵과 사랑의 나눔 향기로 채워 나가는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라고 마무리했어요. 제가 모든 기자들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마지막 멘트를 기대된다라고 마무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아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법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에서도 충분히 이 글도 괜찮고 분량 때문에 많이 담지 못했겠지만 조금만 들어갔으면 좋았을 글감, 그러니까 분량 상관없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다양한 글감을 찾으려면 아까 대표 멘트만 있었는데 참가자의 멘트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특히나 아까 중요한 글감 중에는 그 나눠주는 빵 찾아가는 카페라는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때 동아리 회원 말고 거기 지나가면서 빵을 먹었던 주민분들의 반응까지 들어가면 더 살아있는 기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독자들이. 네, 재료는 어떻게 모으는지, 회비로 사는지, 또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재료가 혹시 보령 지역에서 나는 밀로, 우리 밀로 한다. 그러면 또 중요한 또 글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물어봐야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 지역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취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최대한 소개할 단체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아까 뭐 어떤 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다 그래서 혹시 빵으로 협동조합 수익 모델 연결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빵 나누는 걸로 끝낼지, 이 사업 자체를 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지, 이 향후 계획을 취재하시면 기대된 대로 안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냥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기대는 독자분들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끔 하시고, 네. 기사에서 너무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산도라는 보령 앞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뭐 해저터널도 연결된다 그러고 저기 태안이랑 다리도 연결됐지만, 네, 이 기사를 쓸 때쯤만 해도 이제 배로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 기사는 제가 설명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보령 마을기자단 일기분들끼리 같이 나들이 겸 공동 취재를 갔어요. 네. 공동 취재를 가서 같이 취재하고, 대표적으로 이영선 기자님이 이제 기사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고, 좀 내용도 좀 길게 들어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96세 할머니가 내린 드립커피 한양허우 이렇게 됐잖아요. 네. 한양호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보령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충청도 분들은 한잔 할래요?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제목에서도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같이 취재했기 때문에 그 소재가 핵심 소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 바리스타 동아리인데 그 중에서 96세 할머니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96세 할머니가 커피를 내리는데 정말 잘 내린대요. 왜 잘 내리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평생 이제 밭에서 풀 이렇게 캐고 뭐 잡초 뽑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은 좀 떨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주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96세 할머니가 내려주는 커피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딱 이 한마디 하나로, 이 메시지 하나로 단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의미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진짜 그 단체를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그 기사의 지금 효과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지난번 수업에 이야기했던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 그게 핵심 메시지고 제목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부제목으로도 커피 봉사로 노년의 행복을 찾는 원산도 점촌 실버 바리스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산도 점촌마을이 주는 인상이 어찌나 다정한지 배멀미가 두려워 가슴 조이며 달려온 마음이 절로 누그러진다. 마을 입구는 작아도 아늑한 곳이다.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가꾸고 돌본 여러 곳이 눈에 들어온다. 하늘과 꽃과 바람과 별과 시에 스며들어 몸과 마음을 푹 담그기 좋은 고장 섬마을 원산도. 나무가 쉬는 곳이 사람도 쉬는 곳이란 말이 생각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원산도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하고 스케치를 했는데 약간 감성에 좀 젖어 있죠. 네, 첫 문단이. 기사는 탐방 기사는 그래도 피처 기사라고 해서 조금 말랑말랑해서 괜찮긴 해요. 그래도 읽는 사람이 저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느끼게 해주려면 스케치가 더 좋겠죠.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하늘과 꽃과 바람과 별과 시에 스며들어 이런 표현들은 읽는 사람이 바로 공감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탐방 기사에는 약간의 감성이 허용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그런 감성을 느끼게끔 스케치하라 라는 걸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을을 소개한 다음에 다시 동아리로 들어오는 거죠. 아늑하고 정이 담긴 이곳 원산도에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유일한 동아리 점촌 실버 바리스타가 있다. 3개 마을로 이루어진 원산도는 주민 400에서 500명 정도이다. 현재 원산 삼리 점촌 마을 주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 원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 동아리를 소개하면서 향후 계획까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탐방 가서 만났던 분들 인터뷰가 나옵니다. 원산도가 고향인 신경환 씨, 점촌 실버 바리스타 회장이랍니다. 회장과 송향춘 씨는 부부다. 저희가 가서 그때 두 분이 활동을 같이 하시는데 부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 마을 신문 만들 때 여러 가지 지명 기획을 하는데 지명 기획할 때 일면 기사나 일면 사진을 뭘 쓸지를 고민하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행사나 의미 있는 것들을 일면 사진을 실었다가 이때는 이 두 분의 부부 얼굴을 일면에 실었어요. 네. 마을 신문, 특히 지역 신문이나 마을 신문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사람이 일면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두 분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일면에 실었고 되게 이쁜 일면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안면도가 고향인 송 씨가 시집와서 40년 정도 원산도에 살고 있다. 부부는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다. 동아리 회원 모두가 63세 이상이다. 송 씨가 제일 막내이니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0개 동아리 중에 동아리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열정 또한 높다. 자, 아까 핵심 메시지가 96세 할머니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독자한테 꽂히는 되게 확 와닿는 글감이고, 이 동아리의 특징은 63세라는 이상이라는 고령화,
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커피를 먹는다는 거죠. 보통 커피는 드시긴 하죠. 농촌에서 보통 다방 커피라고 그러나요? 네, 그 밀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내려 드시는 어르신들, 되게 그것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회원들은 바리스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원산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드립 커피를 내리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네, 드립 커피가 일상인 곳입니다. 네, 약간 분위기 있죠. 동아리 회원 중 최고령인 편금덕 씨는 96세다. 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송 씨는 편금덕 할머니는 음식도 잘하시고 밭일도 잘하셔서 그런지 드립커피도 가장 잘 내리신다. 물줄기가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게 잘 내려서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 회장은 주민들이 노후에 봉사활동하면서 동아리 회원들과 말벗도 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아리 만드는 계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섬지역 특성상 교통편도 불편하고 회원들 어르신이 대부분 차량이 없어서 이동이 쉽지 않다. 신경환 회장은 봉사활동 장소로 갈 때마다 회원들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서 이동하는 일을 매번 혼자서 감당한다. 신 회장은 때로는 힘이 들지만 사명으로 하다 보니 보람도 느끼고 동아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기쁘다고 말했다. 그 인터뷰 기사와 탐방 기사가 좀 비슷한 게 인터뷰는 그 사람만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고 탐방 기사는 그 단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분들은 탐방 기사 안에 약간 인터뷰 성격의 글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부부라는 두 분이 나와서 했던 말, 그리고 제가 지난번 2강 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인터뷰의 매력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면 거부감 생기니까 은근히 보여주려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에피소드로 이 회장님, 신경환 회장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바쁜데도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자기 트럭에 주민들 다 태워서 그런 것까지 한다 라고 보면 이제 이 에피소드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가 좀 느낌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을 매입해 주민들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이 실버 바리스타 동아리의 최종 목표다. 96세 편금덕 할머니가 바리스타가 되고 독거 노인들이 기거하는 쉼터와 함께 경영하는 꿈을 꾼다. 향후 계획이 나왔죠.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곳이 없는 원산도에서 바리스타 동아리가 마을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실버 바리스타 동아리 회원들은 생각도 젊고 표정도 밝다. 이들은 섬마을에 함께 활동하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이들의 활동과 마을이 연결되죠. 요즘에 섬마을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이 다 이제 고령화가 심한데 그런 분들이 어떤 삶의 의미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기사도 좀 보완할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역시 앞부분에 그 원산도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근데 섬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섬을 스케치하는 거 좋았어요. 근데 마을 스케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활동 스케치와 마을이 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 네. 특히 여기서 빠져 있는 건 활동 스케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때 취재 갔을 때 어떤 교회 행사인데 교회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가서 드립커피 내려주는 봉사활동 했거든요. 그 모습 자체를 스케치했으면 또 좋은 글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계기로 모였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취재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같이 취재했으니 저도 알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빠져 있는 건데 여기는 또 그 원산도 그 점촌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또 되게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사에 빠졌지만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게 좀 분량만 상관없으면 더 좋았겠다. 특히 편금덕 할머니의 멘트가 들어가면 더 좋았겠죠. 96세 할머니가 진짜 느낄 때 어떤 느낌으로 드립커피를 내리는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정말 더 좋은 기사가 되겠죠. 근데 너무 욕심 부리시면 기사 쓰기 힘드니까 항상 100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더 부지런하게 그날 우리가 배 시간 때문에 나와야 됐지만 편금덕 할머니를 찾아가서 뭐 그분 사진도 찍고 했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됐겠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탐방기사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 농촌의 저녁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지루하시지 않죠? 그렇죠? 네. 기사 4개를 대답도 잘하시네요. 촬영하시는 분이. 네. 그 기사 4개를 나열했지만 나열한 하나하나 기사들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4번째는 오케스트라 얘기입니다. 농촌의 오케스트라.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저녁 7시는 활기가 넘치지만 한적한 농촌 마을의 저녁 7시는 대체로 고요하다. 그 시간이 되면 농촌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령시의 천북면 신중리 시온교회에서는 저녁 7시만 되면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펴지고 농촌 마을에도 잔잔한 활기가 돋는다. 농촌 마을 최초의 오케스트라인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네. 적절하게 배경 설명을 잘 하면서 주인공을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네. 그 도시와 농촌의 저녁을 비교하면서 농촌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저녁 되면. 네. 조용한 농촌에서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죠. 약간 여기서도 스케치를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 제가 스케치할 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특히 오케스트라는 소리가 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를 좀 스케치에도 하면서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낮 시간에는 농가밭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저녁 7시 가까워지면 각자 감자도 삶아오거나 앵두도 따오는 등 음식을 싸와 함께 나눈다. 한 사람씩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등을 집어들고 연주를 시작한다. 악기별로 연습을 하다가 다 같이 모여 합주로 완성한다. 짧은 지면에 기사는 좀 경제적으로 쓰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도 삶아오고 앵두도 싸와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이 버리기는 아까운 벌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도시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도시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연습할 때 뭐 그랬겠죠. 동아리들은 김밥을 사온다거나 김밥천국에서 또는 각자 저녁을 먹고 오겠죠. 근데 역시 농촌이라 감자도 삶아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정겨운 글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8살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른다. 또한 악기를 처음 접한 사람부터 전공자까지 실력 또한 다양하다. 이 조합을 보면 과연 합주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들의 연주를 들으면 그런 의문은 금세 사라진다. 나창근 대표는 구성원들이 나이도 연주 실력도 다 천차만별이지만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체 대표의 핵심 멘트까지 잘 해서, 그리고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서로 실력이 다르지만 합주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는 작년 8월 보령시의 문화예술 공동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창단되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1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을 만큼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기사의 또 기본적인 기자들과 기본적인 거죠. 읽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에는 새로운 기쁜 소식이 있다. 오케스트라는 올해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신중리 수목원 옆 작은 축사가 오케스트라 회원들의 전용 음악 연습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단원들은 저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향후 계획도 이야기하고, 최고령 단원인 이원갑 부대표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어요. 당장 뭐 급한 게 있나? 매주 한 번씩 선생님한테 배우고 집에 와서 농사 짓다 한 번씩 또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쉬운 노래 한 곡쯤 되는 날이 있겠지 하며 계속했더니 합주도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너투로 숨을 터뜨렸다. 자, 여러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대표 외에 다른 사람 인터뷰하려면 조금 특징이 있어야겠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 인터뷰해서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제가 대표 인터뷰, 관계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 단원은 독주를 넘어서 합주까지 이어지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의 원동력이 느긋한 농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가장 멋진 곡을 화려하게 연주하기보다 단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이 작고 특별한 농촌 오케스트라는 오늘 저녁에도 아름다운 선율로 농촌 마을을 물들인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단체나 마을의 의미를 기자가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되게, 기사를 읽고도 잘 공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활동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현장 취재해서 찾아내는 게 좋은데, 이 문단이 있는 거죠. 한 단원은 하면서 그 원동력은 느긋한 농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와닿는 거죠. 기자가 그냥 자기의 판단을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판단보다는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가끔씩 기사 쓰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기사 쓸 때, 가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쓰고 싶어.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좋습니다. 그 느낌이 들었을 때 현장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 반응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쓰기보다는 생각을 던지고 그 사람이 나오는 반응들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구성을 다 갖추고 있는 기사지만 이 기사도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점을 좀 고민해 봤는데, 공연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번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민분들, 평생 농사 짓다가 악기를 잡으신 분들이 첫 공연을 했을 때는 또 어떤 설렘이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농촌 마을에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배경인데, 이게 뭐냐면, 농촌에 오케스트라 있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사감이 됐을 건데, 다들 이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농촌에 오케스트라가 운영될 수 있지? 악기는 어떻게 샀지? 그 비싼 악기들은? 또는 누가 지휘하고 누가 가르치지? 되게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재가 되면 이 안에도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좀 지휘해봤던 사람들이 기촌을 했다든지, 이런 또 구성원들 안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글감을 찾는 행위는 독자가 뭘 궁금해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취재 갔을 때. 네. 그걸 고민해서 이렇게 취재거리를 찾고 취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농촌 오케스트라의 꿈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사에도 간단한 향후 계획은 나와 있어요. 왜냐면 뭐 연습실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뭐 우리는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든지 네, 그런 꿈이 뭔지, 그런 거창한 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을에 추수하는 밭에서 야외에서 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농촌 오케스트라답게 그런 식의 또 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대답 안 하는데 억지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기사를 봤어요. 이게 다 일기분들이 작년 1년 동안 쓰신 글인데 어때요? 마을 주민분들이 기자 활동을 안 하셨는데 되게 글 잘 쓰셨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내신 기사는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다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 번. 원석이 그래도 이렇게 가공할 만한 원석이 있어야지 제가 제목도 잘 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고치지 않더라도 더 잘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탐방 기사를 쭉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탐방 기사 이제는 직접 탐방 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뭐 지금은 자신감이 없지만 또 저랑 같이 작업을 계속 기자단이 돼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고, 혹시 뭐 힘들다 그러면 여러 사람 같이 가서 탐방 취재를 해도 되니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획 기사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기획 기사는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네, 하지만 기획 기사는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좀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져온 슬라이드는 2015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기 직전이겠네요. 네, 홍성신문이란 지역신문에 있을 때 기획해서 썼던 건데, 이게 보시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목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온다 라고 돼 있고,
마을과 작은 학교를 살리는 농촌 유학해서 첫 번째 글이 나왔어요. 밑에 글 싣는 순서를 보시면 뭐 국내 사례로 순천, 함양, 울주 이렇게 지역에서 전국 우리나라 국내에서 농촌 유학을 잘하고 있는 곳을 이제 탐방 취재를 간 거죠. 네, 기획 기사 안에 2번, 3번, 4번은 탐방 취재입니다. 탐방 취재를 갔다 와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본 산촌 유학 전문가 인터뷰, 여섯 번째는 산촌 유학 사례, 일곱 번째는 농촌 유학의 전방 및 지원 정책 분석까지 네, 이렇게 일곱 가지 시리즈를 보여주는 거죠. 기획 기사의 대부분 형태들이 이렇게 시리즈물이 많아요. 하나의 주제를 잡고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기획 기사고 그 깊이 있는 기사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기획하는 건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국내의 사례를 보여주고 또 이 농촌 유학이라는 게 일본이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농촌 유학했던 사례를 보여주고 그 농촌 유학을 시작했던 사람의 인터뷰도 찍고 실제로 이 농촌 유학이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가를 가지고 보여주는 이제 기획 기사인 거죠. 이 기사는 지역 신문에 있으면서도 일본까지 취재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취재하고 되게 돈이 많이 들었겠죠. 네. 다행히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획 기사에 제가 공모에 돼가지고 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할 기획 기사는 이렇게 큰 기획 기사는 아니겠죠. 네.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작은 기획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령 마을신문 12물에 실린 기사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기동마을 주민들이 기억하는 고백모형 구장인데 처음에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편집회의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마을신문의 취지에 너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 이장님인데 구장님이라는 게 예전에 이장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이장님을 지금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쭉 취재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일대기를 실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인데 그 안에는 그 밑에 사진도 있지만 그 마을에 조성된 저수지라든지 네, 마을의 역사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제목도 기획해서 마을 사람을 기억하다라고 섹션 제목도 이렇게 달았던 거죠. 네, 이렇게 하나의 기사만으로도 기획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이것도 편집회의 하면서 작게 이제 한 판을 기획한 건데 처음에 어떤 분이 자기가 대동계를 갔다 왔는데 대동계라는 게 마을에 있는 행사거든요. 1년에 한 번 행사인데 그때 풍경들을 써보고 싶다 그랬고 또 어떤 한 분은 또 마을에 옛날 둘의 풍장놀이라는 마을의 어떤 행사가 있었다. 또 그걸 또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행사 탐방을 해보자 라는 기획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써가지고 한 편에 실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기획 기사는 되게 다양해요. 되게 넓은 개념이라서 다만 이제 행사 기사는 행사가 있으니까 취재하는 거지만 행사 기사도 기획이 가능하긴 해요. 행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큰 행사다, 의미 있는 행사다 그러면 뭐 행사를 쭉 설명한 스트레이트 기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행사 이모저모 해서 스케치 기사도 들어가고 행사를 주최한 사람의 미니 인터뷰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의 행사 취재거리를 기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 기사는 어떤 취재나 기사 작성보다는 편집의 영역이긴 해요. 편집회의에서 같이 논의하고 12물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편집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줄 이제 기획 사례인데 이건 이제 아직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6월 1일자로 저희가 12물 신문이 창간 1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간 특집 기획으로 뭘 해볼까 하다가 지금 이제 3, 4월 코로나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편집회의 할 때 이야기했던 게 그게 기획회의 같은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시에서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농촌 사람들은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일기분들 중에서 뭐 이장님도 계시고 마을에 다 사시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뭐 어른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또 어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장날 때는 나와가지고 병원을 들렀었는데 이제 병원 진료도 못 받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걸로 한번 한 꼭지 쓰세요 그러시고 또 뭐 대부분의 마을 행사 취소됐겠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그 선정된 마을이 있어요. 되게 마을을 이쁘게 가꾸는 청소 잘하는 마을로 선정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다. 그래서 또 취재하시기로 했던 누가 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가 있는 동안 마을 회관이 다 폐쇄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나 좀 침체된 분위기로 한 꼭지도 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음식 관심이 많아서 음식 이야기는 꼭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특집으로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요리들 찾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지역에서 도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 좀 각박해지고 이런 게 있지만 또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일상을 또 살더라. 뭐 어르신들이 쑥도 캐고 산책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왜냐면 폐쇄된 곳이 아니니까. 네. 그런 풍경도 좀 스케치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 보령 지역이 바닷가가 있고 섬이 있잖아요. 섬마을 사람들은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을까?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은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면 자가격리를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섬 자체가 고립되는 거예요. 원래 고립된 곳인데, 그래서 누가 오는 거에 되게 민감해하고 원천 봉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령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는 코로나를 어떻게 지냈을까? 네, 이거에 대한 코로나라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취재거리를 찾은 거죠. 기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좀 기획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기사들이 이렇게 좀 편집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제가 기획 기사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획 기사를 혼자서 고민해서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쉽지 않고, 기획 회의를 같이 할 거니까 기획 기사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앞서 보여줬듯이 이제 취재하는 방식 중에 뭐 자료조사, 현장 취재, 관계자 인터뷰, 뭐 사진 전화 취재가 있다고 했죠. 기획 기사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장 취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보령에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지역에서 자가격리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고 자가격리했던 분들의 연령대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눈에 보이고 뭐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데이터만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신문사에서는 이제 그런 기획 기사를 많이 쓰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죠. 근데 마을 신문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홍동에 있는 마을 신문 마실통신 만들 때는 이렇게 홍동의 토지 현황이 어떤지, 농가와 농기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적도 있거든요. 이걸 글로 풀어내면 데이터 분석이 되기도 하고, 또 마실통신 안에 꼭지 중에 숫자 통신이라 그래가지고 매호 나갈 때마다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돌아가셨고 몇 명이 이사 왔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실어줬어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 숫자 가지고도 기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획 기사는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기사 강의 3강이 이제 마무리 되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항상 궁금한데요. 댓글이 없어요. 그렇죠?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마 이 긴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 특히나 인터뷰 글쓰기 강의가 1시간이 넘었거든요.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만. 그래서 다 보고 나니까 눈도 빨개졌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3번 영상을 찍어보니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으신 분들도 이게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번 온라인 강의로 3번 영상이 끝났지만 앞으로 좀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거창하게 디스플레이는 없겠지만 저희 집이 또 이쁜 한옥집이거든요. 한옥집 다락방에 있는데 다락방에서 간단하게 이번에 눈 빨갛지 않게 한 15분, 20분 정도로 짧게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도움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코로나라는 되게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지만, good news is coming. 좋은 소식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을에 있는 좋은 소식을 되게 매력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매력적으로 담아서 낼 수 있는 글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